비트코인 항상 하락장이고 또 상승으로 항상 전환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하락장 때 뭐 몇 가지 나름의 이제 꼭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락장 때 제1 원칙은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현금 보유를 하면 나중에 꼭 코인판이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가 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시드를 이미 확보해 놨냐, 현금이 얼마나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드 확보를 미리미리 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그 단기, 중기 하락장에 대해서 우리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어, 뭐 하락장 때 굉장히 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지는 않고 두 가지인데 다 아는 거긴 한데 첫째는 하락장 때 사실 다시 막 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관망하거나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그때 동안 이제 시드를 열심히 모으죠. 뭐 하락장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언제 하락장이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게 하락장이 길어지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네, 시장을 떠나진 않고 다시 이 비트코인 항상 하락장이고 또 상승으로 항상 전환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 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래 가져가도 괜찮은 자산이니까 이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뭐 주식은 사실 우리 투자하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주식은 그럼요. 하락장 때 상폐되기도 탈출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음,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음. 이제 알트는 좀 다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 서니까 그때까지 시드를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죠. 현금을 열심히 저는 이제 현금을 채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 그래서 이렇게 시드를 모으고 또 하나 이제 가만히 시드 모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거로는 뭐 투자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락장 때 제일 좋은 게 에어드랍 작업인 것 같아요. 음, 에어드랍 작업인데 크게 에어드랍 작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이더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 뭐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예치를 해서 에어드랍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락장 때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 저게 투자를 하면 그만큼 계속 손실이 발생하니까 에어드랍을 받아도 결국 손실이거든요. 손실 확정이니까 뭐 이미 이제 물량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저 에어드랍,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에어드랍 작업은 소액으로 하든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무손실 에어드랍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장 때 해보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는 뭐 톤 생태계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 어떤 레이어 1이죠.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메인넷이 런칭하기 전에 테스트넷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넷들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하면 충분히 참여하고 나서 어떤 보상으로 에어드랍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이 에어드랍 작업들에서 이렇게 무손실 에어드랍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것들,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알트코인 시장을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고,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특히 하락장 때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저게 상승장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요. 막 돈이 된다고 하고, 누가 뭐 몇천만 벌었다더라, 누구는 뭐 졸업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적어요. 근데 하락장 때는 확실히 보면 제가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프로젝트 팀도 이 하락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면 망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음, 그래서 저기 하락장 때
저런 어떤 테스트넷이나 저런 어떤 에어드랍, 사전 에어드랍 하는 것들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음, 좋다라고 하면 이 팀들은 일단 좀 괜찮은 팀인 거예요. 자산도 있고 이 하락장을 결국 여기 팀에 이제 팀원들 뭐 돈 주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들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나름 이 좀 선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장 때 에어드랍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 하락장 때 에어드랍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럴 음, 때는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저런 이번 기회에 에어드랍 작업들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뭐고 넥스트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해보면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팀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팀들이 있네. 그리고 여전히 알고 보니까 또 막 조사하다 보면 그 팀들이 빵빵한 것도 알게 되고 VC들이 괜찮은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하락장이 아니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이 팀들은 왜 음.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막 이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다들 돈 잃고 힘든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이제 프로덕트 괜찮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본 사람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음, 작업들을 하는 게 물론 에어드랍을 해서 실제 수익을 뭐 꽤 주기도 해요. 어쩔 때는 뭐 한 예를 들어 뭐 한 100개 작업을 하면 10개 정도는 수익이 나고 그중 한 개는 뭐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한 개 대박이 엄청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걸로 해서는 사실 뭐 엄청난 돈을 벌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뭐 용돈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족끼리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좋잖아요. 그래서 아, 저게 이제 중요하죠. 뭐 당장 뭐 나한테 큰 수익은 주진 않지만 저걸 하다 보면 이 시장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실 하락장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그런 기회로 삼듯이 하락장 때 저는 에어드랍 작업을 해보면 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구나.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다음 알트코인 만약에 불장이 오면 이런 것들이 잘 되겠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음, 해봤으니까. 음,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뭐 쉬운 것들 위주로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 그 하락장 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드는 계속 모으고 있으면서 이런 에어드랍 작업들을 뭐 틈틈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네. 굉장히 바쁜데 바쁠 때는 뭐 시간을 거의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처럼 하면 매일 루틴처럼 하루에 뭐 짧게는 10분, 뭐 시간이 많으면 1시간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면 시장이 조금 보이는 눈이 있습니다. 시장이 보인다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 말고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을 일부라도 가져간다면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뭐 남들이 추천하는 알트코인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직접 시장 파악해서 좀 미리 알트코인은 결국에 이 프로덕이 나오기 전에 코인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리 들어가서 뭐 VC하고 이런 것들이 물량 막 펌핑할 때 그때 한 10배 정도 먹고 나오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늦죠. 그래서 보통은 10배 펌핑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리는데 안 물리려면 이 프로덕이 나오기 전에 코인이 나오기 전에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에어드랍 작업이죠. 그래서 사실 에어드랍에서 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걸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내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사실 에어드랍 작업만 해도 웬만한 회사 연봉보다는 많이 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시간이 다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테니까 시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전하셔도 좋고 뭐 조금 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락장을 또 이렇게 시장을 파악하면서 분위기를 파악해서 다음 다시 장이 좋아질 때 이제 진입할 시점도 파악하고 시드를 어떻게 이제 좀 분산할지 어떤 또 알트코인 일부 투자한다면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루님은 어떠세요? 아, 네. 저는 하락장 때 뭐 몇 가지 나름의 이제 꼭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락장 때 제1 원칙은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선물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산되거나 아니면은 뭐 현물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면은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이거 이제 되게 안 좋네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자리가 결국 바닥 부근이었던 걸 몇 번 겪고 나서는 일단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당연히 시장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생존에 주력을 하죠. 생존에 주력을 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선물 거래하는 거는 좀 더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예전에는 뭐 10% 단위로 분할 매수를 했다면은 이젠 조금 더 밑으로 잡는 거죠. 한 15% 간격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매수할 때 더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나눠 가지고 한다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저는 하락장 때 트레이딩 기회가 더 많거든요. 하락장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만 해도 그런데 하락하게 되면은 되게 급하게 막 1분 봉으로 막 5%막 이런 게 음, 가끔 음, 떨어져요. 네. 그러면 반등도 2, 3%가 막 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물론 위험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 때 트레이딩을 더 많이 하는 것 음,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그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에서 시스템적인 빈틈들 뭐 음, 그 차익 거래라든가 레버리지 거래 같은 게 더 잘 벌어집니다. 음, 오늘 8월 5일 오전 9시 같은 경우에도 테더는 김프가 5%였거든요. 네. 이더는 김프가 음, 10% 끼더라고요. 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테더를 바이낸스로 보내가지고 바이낸스에서 그대로 이더리움으로 사서 업비트로 가지고 오면은 5%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시장의 빈틈은 이런 시장이 음, 혼란하는 시기에 더 기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더 좀 트레이딩이나 빈틈이 벌어지면은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주식에서도 비상장 주식도 가지고 있고 국내 주식도 가지고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두나무를 좀 정리해가지고 예, 이더리움을 또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 두나무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부터 상승폭을 계산했을 때 두나무가 오를 것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높게 오른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많이 빠진 것들을 제 우량한 자산이나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더 매수해서 비중을 높입니다.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물론 이게 되게 위험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 이렇게 매수한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제가 추가로 매수한 것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장기 물량 제외하고는 계속 분할해서 덜어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성하는 거죠. 현금을 늘리거나 아까 제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이도 생기고 뭐 지켜야 될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이 판에 내 모든 걸 걸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1분봉 하나하나에 막 음, 모든 계산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되게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음, 내가 설령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근데 음,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키는 게 모든 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코인 투자한다. 그럼 전체 자산 중에 20%만 하자. 내가 틀리고 망하고 실패하더라도 이것만 날리자. 이런 마음으로 좀 발을 걸쳐 놓는 것 같아요. 여러 음, 투자판에. 예전 같으면은 남은 80 다 가지고 왔습니다. 코인에. 음, 여기에 올인합니다. 근데 근데 이게 되게 큰 변화인데 지금은 생존에 올인합니다. 생존에 올인하고 공격성을 좀 낮추고 좀 방어력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네. 같은 경우는 좀 침체장이 왔다. 근데 그거를
일단 지금 이제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침체장이 오면은 아마 나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막상 정말 나중에 진짜 침체장이 오면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진짜 침체장이 오면 아, 그때가 침체장의 시작이었네, 하락장의 시작이었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침체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른 다음에 나중에 오게 될지 그걸 아무도 음, 모른다는 게 일단 되게 어려움이고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좀 손실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이 컸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줄인다는 얘기는 손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절이 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손실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로 갖고 있고 나는 뭐 몇 년 중장기로 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손절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알트코인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뭐 선물 투자를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비중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시 좋은 장에 오면 그때 뭐 투자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줄여놓고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내 재산이 몰빵이 돼 있으면 좀 합리적인 생각을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하루님처럼 이렇게 좀 비중을 일단 축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승률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음, 그런 면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락장이 오면 비중 축소하고 아, 이제 진짜 하락장이구나 하면 좀 느껴지거든요. 예, 침체장이 오면 일단 음, 코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맞아요. 없어요. 네, 저만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래도 관심들이 있잖아요. 코인 하는 음, 사람들끼리는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코인 하던 사람들도 관심이 진짜 음, 하나도 없어요. 음, 코인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없고, 맞아요. 코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그걸 손해본 사람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음, 그때는 정말 이제 좀 심화된 거죠. 크립토 음, 윈터가 본격적으로 온 거고. 음,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코인판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 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음, 경우는. 그래서 좀 소액이라도 그러니까 뭐 10,000달러 미만으로 뭐 한 1,000달러라던가 뭐 5,000달러라던가 지난 장에서는 1,000달러로 시작해서 이게 또 안전하게 하니까 리스크 관리하고 포지션 잘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수익이 나더라고요. 음, 사실 상승장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음,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차트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리스크 관리, 음, 특히 리스크 관리를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하락장에서 음, 투자를, 특히 선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저배율로 투자해야 되고 시드 음, 관리도 뭐 다 올인하지 않고 일부 들어가고 왜냐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를 공부하기에 하락장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님이나 뭐 데니얼드처럼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에어드랍에 뭐 진심이진 않고 뭐 디파이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니얼드님이 원화채굴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뭐 노동을 많이 하죠. 네, 사업 많이 하고 거기에서 일단 좀 시드를 키우고 현금 보유하려고 좀 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음, 현금 보유를 하면 나중에 꼭 코인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경기 침체가 왔다. 경기 침체가 음, 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시드를 이미 확보해 놨냐. 아, 현금이 그쵸. 얼마나 있냐. 그게 그쵸. 되게 음, 중요하잖아요. 네, 경기 맞아요. 침체가 왔는데 자산 가치 확 하락하는데 내가 올인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뭐 전적으로 다 두드려 맞게 되니까 음, 이러면 사실 너무 아프죠. 그래서 좀 시드 확보를 미리미리 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1번하고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음, 미리 음, 비중을 좀 축소해놨다면, 물론 내가 1,000만 원어치 갖고 있는데 500만 원어치 손절을 하고, 그래서 500만 원 코인으로 갖고 있고 500만 원 현금으로 갖고 있다.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좀 손해보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비중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중 50으로 음, 올라가니까 손해보는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상승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사실.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는 위기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지하고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는 네, 그렇게 현금 확보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하기에 하락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락장에 살아남으면 상대적으로 상승장 때는 조금 쉽거든요. 물론 요즘에 보면은 쉽지 않은데 네, 하락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거든요. 이제 하락장은 그렇죠. 네. 일단 거래가 없어요. 이게 음, 띠 거리다가 음, 이게 쭉 빠지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진짜 진짜 조금 나오고 또 횡보하고 해서 그게 가장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공을 쌓으면, 그럴 때 거래 경험을 쌓으면 좀 자주 트레이딩 할 필요도 없고, 감을 잃지 않은 수준만 거래해도 내공 증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래 횟수보다는 거래한 기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단기에 음, 거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짧은 시장밖에 경험을 못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음, 좀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축소해서 계속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하면 내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금 확보, 그리고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시장을 지켜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들어보니 좀 우리가 공통점이 많이 있네요. 저도 그렇고 저와 하루님하고 송장길님 다 보면 조금 조금씩은 다 다른데 공통점 한 가지는 일단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그죠? 예. 네, 떠나면 안 시장을 돼요. 절대 네, 떠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시드 확보, 현금을 좀 확보해야 음, 된다. 투자 올인하지 않는 자산 100%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음, 자기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저는 이제 에어드랍 작업 위주로 하고 하루님은 트레이딩 위주로 하고 뭐 그렇게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두 가지는 공통점인 것 같으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하락장에는 아무튼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말자. 괴로워도 남아있으면 기회는 또 온다. 그죠? 네. 네. 그리고 현금을 열심히 확보하자. 음. 그러면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또 결국에 또 수익을 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가 떠나지 되면 좋을 것 않기 같습니다. 위해서 다 네, 저런 이제 뭐 구체적인 방법만 다를 뿐이지 떠나지 네. 않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맞네요. 네, 조정하고 맞아요. 망하지 않으려고. 네, 네, 자산을 분산시키고 네, 네. 그러면은 그냥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나려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떠나려고. 네, 그렇죠. 버티려고. 네, 네. 버텨야 결국 음, 나중에 그 달콤한 과실을 같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죠. 있어야 또 다시 이제 추세가 반전됐는데 하는 느낌이 네, 좀 네, 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기회를 네, 잡으려면 네. 시장에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떠나 있으면은 뉴스 보고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제 남들이 차려놓은 음, 밥상을 내가 계산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렇죠. 항상 뭐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돈을 만들고 확보하고 네, 그 안에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되게 음.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든 생각인데, 이게 사실 상승장 때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 크게 손절을 보고 이제 다시는 안 쳐다본단 말이죠. 너무 가슴이 떠나죠. 아프니까. 반대로 하죠. 예. 예, 대부분 그런데 혹시 이제 이뭐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상승장에 진입했다가 뭐 손실을 봤으면 또 손절을 하더라도 이거를 또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뭐 지금이 뭐 하락장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히 몰라요. 그죠? 모르죠. 모르지만 실제 뭐 하락장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해서 진짜 하락이 심해지면 어떻게 보면 그 하락장이 심할 때 굉장히 기회가 또 오거든요. 그 밑에 있을 때. 결국 그래요. 보면 네. 그 맞아요. 밑에서 그 진입한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좀 괴롭더라도 그래, 이번에 내가 혹시 놓쳤으면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 내가 나는 이번엔 기회에 좀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결국 투자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못하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만약 시작이 된다면 이게 기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고 그 저기 밑에 있을 때 저점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이제 기회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라지는 시장들이 있어요. 어떤 거 보면
근데 뭐 금 시장 안 사라지듯이 비트코인 시장이 사라질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기회는 또 항상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부동산 땅은 없어지지 음, 않으니까 그런 거죠.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나스닥 지수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음, 없어질 수 있겠지만 네, 네, 비트코인도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없어질 수 음, 없는 자산 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많은 분들이 막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본인들의 처한 상황이나 뭐 포지션도 다 다를 거고 또 이렇게 그렇죠. 급락하게 되면은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은 나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음,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까지는 뭐 제가 억지로 뭐 떠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이제 그런 이렇게 상황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가 무서워가지고 떠나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저도 초보 때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위기에 많이 태어나는 이유가 일단 자산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최대한 생존하는 거 위주로 방법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많이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그냥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